이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아이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요즘 되게 이슈는 이슈인가 보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실화탐사대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707과 관련된 이 특전사 지금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 뭐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고 친체적인 뭐 현역들한테 뭐 들어봐도 동기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707뿐만이 아니라 특전사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지. 그리고 전역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예비역들도 심지어는 피트니스 운영하는 후배 같은 경우에도 그 피트니스 센터에 걸어놨던 그 707 액자, 뭐 특전사에서 우리가 늘 외치던 뭐 구호, 뭐 대체 불가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런 문구들 다 뗐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본대. 관장님 그 부대 출신 아니냐고. 거짓말은 안 하는데 그렇지. 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지. 거기 출신들은. 아니 뭐 유튜브에 이제 반응만 보고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광철 부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707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대중들은 다 보이는 것만 보고 뭐 그걸 또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그 특수부대의 세세한 면들을 뭐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런 취급 당하는 우리는 또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건데 뭐 감수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렇지. 같이 근무도 안 했던 후배가 저지른 일인데 전체적으로 뭐 군대 뭐 조직생활 특유의 연대 책임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더 이상 그 친구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뭐 너무 사람들이 세세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특전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 지금 어쨌든 그 친구 빠지면서 누구 한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이제 3명인데 아마 몇 회까지는 편집을 해가지고 할 것 같고, 뭐 얘기 듣기로는 8회 이후부터는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왜냐면 애초에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 로스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잖아. 나는 사실은 지금 내가 출신 부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이유는 없거든. 사실은 뭐 특전사 뭐 707이든 뭐 SSU든 뭐 어디든 편을 들 이유는 없어. 그냥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누구 한 명이 채워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채워져야만 경기가 되니까.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 크로스핏 대회도 열어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약간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대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부대의 어떤 승패에 영향을 주게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제일 좋은 거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팀 전체가 다 빠지는 게 사실 뭐 제일 좋지. 그러면 남아있는 팀들끼리 승부를 하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에서 어떤 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 해병 수색 때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캐리어를 옮겨가지고 결승에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그런 전후에 이런 그 군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좀 사람들을 더 열광하게 만들고 그런 그렇지. 부분이 분명히 몰라. 나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군인 정신이라든지 전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의 취지 이런 부분에서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뭐 좀 특전사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 혹시 그 2014년도인가 뭐 15년도인가 그때 특전사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고문 저항 훈련을 하다가 그 하사 2명이 이제 순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게 참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되게 이제 조심스럽지. 왜냐하면 아직 유가족들이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보면은 또 생각이 나고 막 그러니까 나도 사실 좀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한데, 그게 이제 뭐 고문 저항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임범 사령관이 취임을 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특전사가 지금은 다들 타성에 젖어 있고 늘 하던 것만 해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여기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실시했는데 감독관들이 아주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와.
그래서 이게 그때 한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 이 내용 자체가 9시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막 세월이 지났어도 이렇게 후배들 진짜 마음 아프고 막 좀 울컥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특전사와 그 훈련을 지시했던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예하 여단장, 대대장까지, 그리고 뭐 그 일선에 있던 그 우리 특수전 요원들한테까지 그 비난의 화살이 다 돌아왔단 말이야. 이제 처음 실시했는 훈련이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관계자들 다 징계하고 그 훈련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전인범 사령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전우를 잃는 사고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기서 개혁을 멈춘다면은 이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어 최강의 특전사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영국 SAS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포로 고문 저항 훈련에 대한 교범을 갖다가 급비 자료를 이렇게 입수를 해서 이 훈련을 더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순직한 우리 전우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런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아까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빠져버리면 끝이야. 근데 그렇게 피해버린들 인식이 사라지지 않지. 그 비난은 어차피 받는 거고, 만약에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행여라도 뭐 707이 이제 2%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 솔직히. 근데 그런 비난조차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여기서 그냥 손 놓고 가버리면 그게 더 비겁한 게 돼버리면 내 생각은. 그래서 뭐 공정성을 따지면은 잘못된 게 맞지. 100% 잘못된 건데 우리가 순위를 매기 위한 프로그램만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프로를 사랑하고 계속 봐주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비단을 안고서라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은 그래.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그게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고, 비록 전역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 군인 정신의 어떤 그런 DNA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되게 좋은 내용이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707 편을 들 필요도 없고 어느 한 곳을 응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는데 여론이 되게 안 좋긴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한 그들의 잘못도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뭐. 전역한 우리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 죄책감 같이 나눠 갖는 건데, 안타깝지. 그런 후배한테도 이런 죄책감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어. 내가 출신이 내가 거기 나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방금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뭐 다 이해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분들이 비난하는 거를 멈추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강철 부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가 보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와중에 진짜 너무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다 보니 이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커서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다 해주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욕 더 먹을 거 좀 덜 먹지 않을까. 거기 사실 새로 들어오는 그 사람은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는 거는, 그렇지. 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사명감, 나라도 나가서 부대에 이추락한 위상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친구,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7 그리고 특전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해준 것 같고, 사실 까마득하게 먼저 들어간 선배이지만 선배로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사실 조심스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